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이들은 트럼프를 정의 의사도처럼 생각하던데 정말 어리석습니다. 지금 미국은 아무 소리 없이 국민들 몰래 이들도 국민들을 통제할 모든 음모가 완성되었습니다. 불체자 단속을 살벌하게 벌이는 것도 앞으로 일어날 제2 팬데믹 때 벌어질 엄청난 통제와 간제 백신으로 기어코 백신 여권 만들고 죽던지 말던지 전염병이란 이름으로 살처분하려는 저들의 인구 감소 정책은 너무나 사악합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통제 시스템과 백신 여권으로 인류를 억압하는 저들의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mRNA 주사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논문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하려는 저들의 음모는 과연 무엇인가요? 모든 음모론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트럼프를 딥스테이트와 싸우는 유일한 영웅이나 기독교의 수호자로 믿고 싶어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역시 그들이 준비한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일 뿐이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트럼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표현이 왜 팩트인지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1.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의 장본인. 사람들은 잊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백신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광속으로 보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실행한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는 지금도 본인의 치적으로 백신 개발을 자랑합니다. 20년 전에 살처분 시나리오를 음모론으로 치부했는데 이 음모를 내부자 의사는 이것을 폭로한 후 파나마로 도망갔다 합니다. 그녀는 높은 상사로부터 그들은 엘리트의 의사였으며 주로 수장들, 대통령들을 치료하는 의사라 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이제 살처분할 때가 되었어 하더랍니다. 그리고 백신을 출시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백신은 너무 독하여 관절이 아프고 열이 나고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그래서 죽거나 하며 살아도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20년 전 음모론이라 불렀는데 이게 진실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믿어준 트럼프는 어떤 위인인가 살펴야 합니다. 그 백신을 찬양하고 가장 결정적인 고속도로를 깔아준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주절주절 말 잘하는 그를 볼 때마다 나는 그 얼굴에 나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씌어 있습니다. 2. 빌 게이츠와의 손잡기. 트럼프는 당선 후 빌 게이츠와 빅테크 거물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영웅이라면 왜 게이츠와 웃으며 식사합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인구 감축의 배우로 지목되는 자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빌 게이츠를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은 그가 시스템의 관리자로서 그들과 합의를 맞췄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3. 통제 시스템의 고도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오히려 인공지능 AI 감시망과 디지털 화폐, CBDC 연구, 그리고 15분 도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시티 사업들이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을 한 명 세워두고 대중이 그를 열광하게 만드는 사이 뒤에서는 똑같은 통제 법안들이 통과되는 전형적인 해겔 변증법정 반합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트럼프가 여러분을 구해줄 백마탄 왕자라고 믿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그가 입으로는 자유를 외칠 때 그의 손은 빌 게이츠와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외칠 때 뒤에서는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AI 감옥에 집어넣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대한 이 모임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AI 전략 및 보건혁신회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우리가 간파한 것처럼 그 내면은 디지털 통제 시스템의 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핵심 인물들과 그들이 논의한 소름 돋는 내용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주요 참석자 명단. 빅테크와 자본의 결합. 이 명단 자체가
지금 전 세계를 옥죄는 거대 고기들의 실체입니다. 빌 게이츠 보건과 디지털 백신 여권 시스템의 설계자,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성위원회, 노지 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시스템 전산화 논의, 팀 쿡 애플 CEO, 아이폰을 통한 디지털 아이디와 신체 데이터 수집 체계 담당,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메타버스와 AI를 이용한 대중감시 및 정보 통제 담당,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감시할 AI 두뇌 제공,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CBDC 디지털 화폐와 연동돼 금융결제 시스템 설계. 이 회의의 핵심 내용. 그들이 작당한 것들. 당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발표된 정책 방향을 통해 드러난 작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반의 선제적 보건 감시 살처분 명분. 빌 게이츠는 AI가 전염병을 미리 예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음 팬데믹이 오기 전에 AI가 미리 위험 인물을 분류하고 한국의 소름 돋는 감염병 법안처럼 강제로 격리하거나 접종을 강요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빌 게이츠 말을 들어보세요. 다음 팬데믹은 반드시 온다. 지가 하나님인가 봅니다.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걸 보니 또 연구소에 다 만들어놨나 봅니다. 인류는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강제로 위험한 mRNA를 사람 목 속에 주입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된 시나리오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 중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처럼 말하는가? 그것은 인류 통제 감시를 위한 백신을 통한 플랫폼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별 백신이 아니라 mRNA 같은 플랫폼이 중요하다. 질병을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관리하는 표준 도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몸 기술 행정을 하나로 묶는 보편적 개입 구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시스템을 완성하려는 집요한 고집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 도시에 퍼뜨려 놓고 국가별 대응은 효과가 없다면서 자신들의 명령대로 전 세계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주권보다 상위의 초국가적 기준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위험하다면서 전 유엔 국가들이 힘을 합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mRNA를 주입하라. 이것입니다. 소름 돋는 저들의 음모입니다. 빌 게이츠는 다음에는 더 치명적일 수 있면서 협박합니다. 벌써부터 무서워지네요.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이 죽을지. 그러면 대중들은 공포에 질려서 이성을 잃고 그들의 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더 강한 공포를 전제로 더 강한 통제를 정당화할 명분을 쌓는 겁니다. 이 또한 적그리스도 등장을 위한 통제입니다. 위협이 클수록 저항은 줄고 비상조치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람들이 이성을 찾기 전에 인류에게 mRNA를 주입하라. 이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들만 압니다. 그들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각 정부의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토론이나 합의나 저항이 개입할 시간을 없애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백신 회사들이 그들의 성분 결과나 부작용에 대한 모든 것을 비밀을 붙이고 몇십 년 후에 밝히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참으로 악당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게 많으면 백신 성분을 밝히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민주적 검증 자체를 생략해버리고 행동하라고 각국 대통령에게 지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많은 진실 추구자들은 그들의 행동과 언사를 통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는 빌 게이츠식 다음 팬데믹 대응은 이렇습니다. 사회를 재설계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글로벌 보건 비상선언 하여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 자동 실행하고 디지털 신원 의료 데이터 연동하여 수능 여부에 따른 사회적 접근 차등을 주어서 임시가 상시로 전환시켜서 그 법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면을 볼 때 빌 게이츠의 발언이 의심받는 이유는 질병보다 질서, 치료보다 관리를 더 많이 말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가 왜 계시록 13장 매매 통제와 연결되는지, 왜 선의의 준비가 항상 통제 논란으로 이어지는지, 이 명단과 내용을 보시면 왜 미국조차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인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동네 미국에 갑자기 차선 중앙을 세로의 콘크리트로 중앙선을 세우고 왼쪽 가게나 아니면 오른쪽 가게를 방문하려 하면 유턴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 얼마나 불편한가요? 갑자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는데, 만약 그들이 비접종자들 체포하려면 차도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차를 세워 일일이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뒤쪽에서 이를 보던 미접종 운전사가 차를 돌려 빠져나가지 못하게 차 중앙선을 다 콘크리트로 막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 좌파와 우파의 싸움은 연극일 뿐 최상위 포식자들은 이미 인류를 가두기 위한 단일 대오를 형성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적그리스도 등장의 대로를 닦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와서 시스템을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 종들이 미리 시스템을 다 깔아놓을 겁니다. 교회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두가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양심적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공간. 그들을 향하여 강제 접종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말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책임을 교회에 물을 것입니다. 양들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질문하는 자를 불순종자로 낙인 찍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그들의 악독한 음모를 밝혀서 양들에게 사실을 말하여야 합니다. 의료 국가 기술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신학적 분별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피하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신앙적 답변은 성경은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 회피 기술이 아니라 충분히 알고 결정할 권리, 강요 앞에서 숙고할 시간, 법과 제도 안에서의 양심적 선택, 집단 압박 속에서도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즉 서두르지 말 것, 혼자 결정하지 말 것, 두려움으로 선택하지 말 것이며 부당한 정부의 정책에 할 말을 크게 해야만 합니다. 역병 왔다고 공포에 떨며 mRNA 독사 독을 주입하지 말고 그것에 반대하는 진실된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알려주고 정부의 강제 지침에 반대하여야 합니다. 제2 팬데믹에 대하여 그들은 지금 법 제정을 하며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하고 협박도 동원하고 별의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짜내십시오. 저들은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는 천하태평입니다.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습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을 시 주님은 교회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족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길을 갈 믿음과 공동체가 있느냐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현실적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교육, 정부의 불의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의료정책 문제를 이단 음모로 몰지 않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개인을 고립시키지 않고 공동체적 보호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십시오. 1차 팬데믹 때처럼 백신 접종하지 않는 자는 교회 출입 금지. 이딴 말을 하지 말고 왜 백신을 무조건 맞아야 하는가? 부작용이 뭔가? 사망이 부작용인데도 강제로 협박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무죄하면 답이 없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 명심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교회는 다음 팬데믹을 막을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 양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곳은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하여 올바른 소리를 못한다면 빛과 소금인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교인들도 힘을 합하여 정확한 지식을 알아서 사탄족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예언을 들어보십시오.